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8월 초 블랙먼데이를 기점으로 급락한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상장사 임원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곳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로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갈아치운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SK하이닉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반등 여력을 알리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SKENS가 도시가스 자회사 코원 에너지 서비스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 사옥과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등 신규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현재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대치동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최근 제약사들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을 완료하더라도 각국에서 승인이 보류되는 등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을 비롯해 개발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치매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항암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들마저도 난향을 겪는 분야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입니다. 업계에서는 레드오션인 항암제에 비해 무주공산인 치매 시장을 공략하면 막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리바이오, 젠백스엔카엘, 동아에스티, 샤페론이 치매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전의 엔비디아.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네, 저는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둘 다 빨갛게 켜졌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엔비디아가 다 끌어줬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 배송이 왔다라는 그런 기사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좀 폭등을 하면서 일단 관련해서 투자 심리를 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CPI, 요즘에 이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CPI 자체가 예상치를 어느 정도 좀 부합을 해주긴 했으나 근원 CPI 자체는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조금은 의구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관련해서 이제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의 여러분들 시장 공백, 그 FOMC 전까지는 여러분들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좀 바닥인지는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연속성을 띠고 상승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시장이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이제 연휴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연휴 중에 어떤 이슈가 또 발생할지 몰라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관련해서 오랜만에 좀 시장이 상승 나오는 건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세한 부분은 뒤에 시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또 내일이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내일 오전 8시 반에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봐야겠죠.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동시만기일이었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넘어간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중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막판에는 어느 정도 이제 선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좀 진행을 했다가 매도로 이제 돌리고 좀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오늘 양시장 그래도 현물에서 외국인 기관이 좀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피는 지금 2% 상승, 코스닥은 3%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근데 조금 뭐랄까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아직 좀 유지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해서 오늘 대응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 거래량 동반된 상승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어차피 여러분들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인내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상승을 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근원 CPI는 사실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상승도 상승이지만 지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던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 지표를 그냥 무시하고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왔다? 이건 뭘까요? 외국인들 여러분들 그냥 손바닥 안에 있다.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흔들면 위로 올리면 그런 올라가는 시장이고, 외국인들이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수급에 여러분들 공백이 있는 시점이고, 사실 외국인 기관 지금 2천억 샀다 그래서 환호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상승이 아니라면 지금도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증시 전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고, 지금 영국이랑 독일도 좀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S&P 500도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연휴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만약에 좀 대응하실 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거래량과 상관없이 좀 매매하실 분들은 거래가 활발하게 붙는 시간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언제죠? 장 초반 9시부터 여러분들 9시 반까지 가장 수급이 가장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이 시점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오후장 들어서 2시 반부터 그 이후에 장 마감까지 동시효과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전략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으나 확실하게 바닥은 나온 상황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차분하게 기회를 좀 기다리셔야 되는 오늘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시장이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완전한 저점이 지난 건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또 때에 맞는 대응 전략들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접수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필옵틱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4,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유리기판주로 올랐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최근에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6% 가까이 올랐고요. 19,990원, 2만 원 직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전문가님, 필옵틱스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필옵틱스 관련해서 뭐 단기적으로 상승은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빠르게 뭔가 매매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거래가 동반된 상승이 어제 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상승인데,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들 좀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한 단계 좀 쉬어갈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 구간대에서 살짝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매수가에 오시기를 지금 당장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보다는 역배열을 확실하게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상단에 이제 22,000원 구간 있죠. 이 자리 오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자. 이게 한 번에 돌파 시도를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눌렸다가 이제 가버릴 수 있어요.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확실하게 업종이나 이런 것들, 지금 반도체가 쉬다가 상승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일단 비중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일단 확실하게 여러분들 업종이 좀 돌아서기 전까지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 대응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내 매수가에 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손절 라인은 지금 하단에 61선 기준으로 이제 18,2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 자리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쉬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18,200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화 시스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600원, 비중은 10%입니다. 2달 만에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난달처럼 도로 떨어져 버릴까 무서운데 더 지켜봐도 될까요? 아니면 내일쯤 매도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일단 7% 가까이 올랐고요. 18,700원 매수가를 소폭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 더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지켜보셔도 되는데요. 2달 전에 이제 사셨는데 떨어져서 좀 아쉽다라고 하신 걸 보면은 조금은 이 섹터와 안 맞아요. 좀 탄력적인 종목을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방산주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투자 성향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점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1, 2년 정도는 좀 끌어가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반기에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수주 관련해서 뉴스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켜보시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갈 수 있다. 이미 지금 한 호가 정도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짧게 대응을 하신다면 이제 2만 원 정도 상단 목표가 좀 보시고, 여기 딱 한 자리 정도만 양봉으로 수익 나면은 2만 원 정도에서 일단 챙기시고 포트를 좀 교체하시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은 이게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17,000원. 그러니까 짧게는 이제 17,000원부터 23,000원까지 좀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이를 돌리는 뭔가 상승 모멘텀 자체가 나와준다면 23,000원까지 좀 바라보셔도 된다. 근데 투자 성향이 조금 맞지 않으실 수 있어요. 시간을 좀 투자를 할애를 하셔야 되고, 사실 탄력성 있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이 성향이 좀 맞는가를 먼저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비중이 많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저 같으면은 포트에 이 종목 정도는 하나 가져가고 23,000원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고민해보셔서 홀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YC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8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20일 전쯤 매수했습니다. 줄곧 고꾸라지던 주가가 오늘 미국 호재로 급등을 했는데 매수가 회복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기 반등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21% 넘게 올랐고요. 14,000원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끌어올려줬습니다. 자, 전문가님, 단기 반등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매수가 회복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단기 반등입니다. 반도체는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반등이지 이거 추이를 돌린다? 그러니까 추이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2,700억을 샀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코스피에서 매수가 2,700억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700억을 매수했습니다.
추이 전환일까요?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오늘 여기 자리를 저점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2천억만 매수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럼 이 자리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반도체라는 건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추이가 확실하게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업종과 반도체는 여러분들 굉장히 달라요. 반도체는 경기 상황을 대변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경기 자체를 보셔야 돼요. 반도체가 돌아간다, 추이를 돌린다라는 것은 경기가 살아난다 라는 것을 반증을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아직까지 추이를 돌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경기가 회복이 되고 반도체 업황도 돌아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를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 하나 정도 세워주면은 바로 매수하신 구간이니까요. 저 자리에서 비중을 좀 일부는 좀 정리하시고 혹은 다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추이를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16,000원, 17,000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 상황에선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하단의 손절 라인은 너무 많이 열어두지 마시고요. 13,000원까지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종이 완벽하게 지금 돌아선 상황은 아니다. 확실한 결과치, 확실한 실적이 추가적으로 나와 주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주가 지금 상승한 거 보세요. 이거 업종이 돌아선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3,000원에 있던 거 지금 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려 700배가 올라왔어요. 그럼 이 700배가 올라온 게 4달 쉬었다고 상승을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주가가 700%가 올라왔는데 7배가 올라왔는데 4달 쉬었다고 물량 소화가 다 될까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거듭 드려볼 테니까 일단 다각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시공테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000원, 비중은 5%입니다. 작년 11월에 매수했습니다. 12월에 한번 폭락한 뒤로 계속 조금씩 아래로 향하더니 이제 손실이 제법 커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3,930원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시공테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거래가 좀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의 좀 특성을 이해하셔서 거래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여기서 하락 나오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원래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호가를 그냥 조금만 그냥 밀어내도 이빨 빠진 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호가가 이게 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900원에서 갑자기 885원으로 내려가고 여기 이빨 빠진 호가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빨이 빠져 있는 것처럼 호가가 비어 있다라고 해서 이빨 빠진 호가라고 하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시고 지금 하락이 흐르는 건 큰 의미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내 매수가가 있듯이 세력들도 평균 매수 단가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61선, 121선 제가 체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4,200원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한 단계만 여러분들 올라오면은 추가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은 있으니까 충분히 좀 가져가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비중이 많진 않으시니까요.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4,000원 정도 지금 자리에서도 나쁘진 않은데 확실하게 좀 한 단계 올라타는 거래가 좀 동반된
장대 양봉이 뜨고 4,000원짜리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4,300원까지 좀 바라보시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 비중을 1차적으로 좀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반등 나오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요. 1차적으로 4,300원 말씀드렸지만 4,500원 2차까지 좀 열려 있고 사실 5,0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지금 구간 4,000원 구간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홀딩해 보셔도 좋겠지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해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녹십자 MS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530원, 비중은 25%입니다. 주식 초보입니다. 지난달 고점 찍고 추세 하락하던 시점에 잘 모르고 매수한 것 같습니다. 손절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4,055원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입니다. 일단 비중도 25%인데 자 전문가님 네. 주식 초보시라고 해요. 전략 좀 주실까요? 주식 초보시면 위에서 사시면 안 돼요. 딱 말씀드리면 딱 그거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바로 고속도로 뛰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갑자기 뭐 벤츠 같은 거 뽑아다가 포르쉐 뽑아다가 고속도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초보면은 괜찮겠지라는 가정 자체를 지우시고 초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파닥파닥 거리고 호가가 막 뛰면은 이미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반응할 때 늦어요. 이 점을 항상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도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요즘 시장 자체 굉장히 좀 짧게 들어가셔야 되고 비중 많아봤자 5% 10% 선에서 그냥 커팅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비중 막 25%씩 4분의 1씩 담으시면 조금은 심장이 좀 아플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좀 많이 쉬었잖아요. 이게 코로나 그리고 엠폭스 관련해서 질병 이슈 나온 다음에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거래량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상승이 나오다가 거래량 없이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기간 투자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 투자만 하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지금은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중도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은데 비중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5,500원 정도 오면은 1차적으로 좀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끌어가실 때 이제 7,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8,700원, 비중은 20%입니다. 최근 주가가 빠지는 국면에서 조금씩 사모으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다양해서 최충성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8거래일 만에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2%대 상승했고요. 66,300원까지 오르긴 했지만 아직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 전문가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아직 사실 때는 아니다. 다만 7만 원 이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아직 모아가실 그런 시점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반도체는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고요. 제가 물 한 잔만 잠시만 마시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업황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추이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추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고 대형주를 사실 매매하는 거는 그래요.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을 좀 보고 매매를 하신다면 여기 11년도, 보통 15년도, 그리고 19년도, 그 다음에 23년도. 일반적으로 저점 찍고 반등 나오는 이 사이클이 3, 4년이에요.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 아무 때나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3, 4년마다 저점 찍고 추이적인 상승이 나올 때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만 들어가시면 된다고. 삼성전자 여러분들 반도체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그냥 덥석 사시는데 저는 왜 사시는지 잘 이해는 안 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추이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이때만 좀 들어가시면 되지 않는가? 그럼 이 관점으로 볼 때 가격적으로 6만 원대, 7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이를 지금 돌렸나요? 추이가 돌아가는 시점이 아니고 추이가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구간은 모으는 시점이 아니고 관망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때 그때 들어가셔야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샀다라고 한다면 반등 나올 때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7만 원 구간에서 일단 매도했다가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될 때 재진입을 좀 노려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이적인 상승이 나올 때만 좀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언제가 확실한 저점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확실하게 상승 전환하는 흐름이 보여질 때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 외에도 앞으로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투자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강원랜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100원, 비중은 2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죠. 17,8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비중도 20%시고요. 자, 전문가님, 강원랜드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이거는 괜찮으시면은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이적으로 지금 5일선을 좀 타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갓 좀 돌아선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관련해서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매수가가 지금 상황에서 좀 한 단계 살짝 좀 낮춰졌으면 좋겠어요. 19,000원대로. 그래야 좀 빠져나오실 때 편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카지노 관련해서 규제 완화 소식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밸류업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쌍방의
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이슈가 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급 공백이에요. 수급 공백. 누구의 수급 공백? 개인의 수급 공백? 아니죠. 기관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세를 보세요. 지금 9월 달 거의 외국인 기관 거의 동반 매수하듯이 계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달부터 연속성 띄고 지금 계속 들어와요. 연달아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강원랜드를 더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증가를 많이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20%였나 30% 정도 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관련해서 좀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장대 항봉을 좀 한번 노려보자. 1차적인 목표가는 19,000원, 그 다음에 좀 2만 원까지 바라보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비중 부담이 조금 덜 되신다면 5% 정도 선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매수세도 계속 유입되고 있고 또 전망이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19,000원 선까지 단가 낮추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예스24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300원, 비중은 15%입니다. 한 달 사이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예스24 오늘도 2.82% 상승했고요. 5,110원,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스24 매수가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간을 조금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좀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조금 짧게는 4,700원부터 6,000원까지 박스권 라인이에요. 이 구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 대응은 하지 않으셔도 상단에 이제 6,000원까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목표가 구간으로 좀 수익 매도를 하실 수 있으니까 6,000원 돌파 여부를 1차적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5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상승이 좀 붙을 때는 이제 TMF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속사 관련해서 이슈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충분히 탄력성이나 이런 매집도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갓 돌아선 그런 상황이에요. 주봉상 보시더라도 이제 정배열로 좀 빠져나오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여기서 수렴형을 여러분들 만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실 겁니다. 좀 지울게요. 수렴형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니 이 구간만 잘 다져가면 충분히 7,000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다. 조금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요. 어쨌든 짧게는 6,000원에서 6,5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분하게 일단 시간 투자를 하시고, 괜찮으시다면 4,800원에서 5,000원 라인까지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괜찮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일단 6,000원 선을 돌파하는지 잘 지켜본 후에 6,500원에서 7,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야기 들려주셨으니까요. 6,000원 선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3,000당 제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만 원, 비중은 50%입니다. 손절 시점을 놓쳤습니다. 반등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오를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3%대 상승하면서 13만 2,400원까지 끌어올렸지만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비중도 50%신데 이 3,000단 제약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좀 노려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사실 비중을 이게 이렇게 많이 담으시면 안 돼요. 이건 단타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비중 솔직히 이렇게 많이 담으신 거면 좀 단타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비중 관리는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 만약에 못 하시겠으면
비중을 좀 찢어서 투자하시는 분산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한 종목에 몰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종목에 사실 미련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종목 어차피 많아요. 상장되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힘을 써서 하시지 마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다 그래서 뭐 삼천당제약이 안 좋은 종목이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기업 정보를 좀 보신다면은 이거 재무제표도 지금 뭐 기존에는 막 이렇다 할 매출, 그러니까 꾸준히 좀 찍히는 등락이 좀 심한 그런 종목이긴 한데, 향후에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 유보는 계속적으로 좀 많이 쌓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나면은 추정치가 굉장히 좀 많이 찍힐 그런 기업이고, 알리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요. 어쨌든 쌍바닥을 좀 찍고 올라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16만 6천 원 구간 1차적인 좀 목표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자리를 좀 돌아서는 그런 추이를 좀 확실하게 돌리는 그런 모멘텀이 붙어야 상승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16만 6천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좀 일부는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19만 원까지 한번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종목이 안 좋아서 지금 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거의 2만 원대부터 쉬지 않고 지금 23만 원까지 좀 찍었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쉬어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좀 뛰어오다가 숨을 고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를 투자하신 시청자분님도 여유를 좀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 16만 5천 원이지만 이거 조금 시간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직전 고점 자리가 23만 원짜리인데 저 자리도 좀 충분히 넘겨줄 수 있으니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좀 상승까지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16만 6천 원 선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500원, 비중은 20%입니다. 조금 설렘이 느껴지는 문자 내용을 주셨는데요. 오늘 원전주가 움직이는데 대통령도 곧 체코에 가신다고 하고 뭔가 바람이 부는 느낌입니다. 짧게 1차 목표가와 중장기 목표가 나눠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8%대 상승했고요. 17,710원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1차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에 원전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주나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19,000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이가 조금 강하게 나온다면 2만 원까지, 짧게는 이 정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 보신다면 이거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신다면은 3만 원 이상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빡세요. 원전은 또 15,000원부터 지금 25,000원까지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까 2만 원을 말씀을 좀 드렸고, 스윙 관점에서는 25,000원 제가 다 제시해 드릴게요. 중장기 관점으로는 3만 원 이상 좀 바라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다만 원전은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막 탄력이 막 붙는 상황은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투자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단의 손절 라인은 15,0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19,000원에서 2만 원, 중장기적인 목표가로는 3만 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주셨고요. 매수가는 34만 6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월 들어 반등하긴 하는데 목표가를 어느 선까지 봐야 할지 좀 난감합니다.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인 종목이죠. 오늘도 4%대 상승하면서 29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매수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자, 전문가님, 손절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이거 너무 높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섹터를 사신 건 맞는데 너무 높이 사셨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좋은 종목을 사셔도 좋은 가격대에서 사야 나에게 좋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수익을 주는.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 31만 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엔비디아 좀 상승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거 반도체랑 지금 보시면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전력 설비는.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그 점을 좀 바라보시고, 여기 장대 항봉 하나 뜨면은 일부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만약에 괜찮으시면 이 장대 항봉을 노릴 때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신다면 지금 29만 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도. 그 다음에 같이 빠져나오면은 손절 금액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 점을 좀 바라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확실하게 이제 전력기기나 전력 설비가 이게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 지금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곡선을 말도 안 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전 이 종목에 그냥 모든 걸 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쉬어가는 그런 자리이다. 다만 성장성이나 이런 기대감, 가치는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성장 가치보다는 수급적인 그런 대응을 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온다면 매수하신 자리까지 한 번은 좀 터치가 가능할 거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29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하신 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정리하셔서 손실폭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모나용평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400원, 비중은 30%입니다. 4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췄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하락했고요. 4,3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4년 넘게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이 모나용평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매수가 오기를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정리하셨으면 어땠을까? 너무 아쉬운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수급 흐름이, 그러니까 4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기회비용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들고 계신 것보다 자르고 덜어낼 건 덜어내고 다른 거 대응해서 메꾸는 게 훨씬 빠르다. 머리로도 알고 계신 것 좀 실행을 하셔야 될 때가 이젠 좀 되지 않았는가. 매수가 5,400원인데 5,25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대응 안 하신다면 그냥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1차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추이는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올지는, 최근에 올라올 때 호실적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그냥 뭐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봤던 사실 종목이거든요. 그냥 세력들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그냥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단계 또 밑으로 빠졌다가 이런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다. 이거 또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지금 자리 지지 있잖아요. 4,350원짜리 좀 지지를 받고 오늘 딱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5,000원 돌파를 해준다면 보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비중은 절반 정도 좀 쳐내시고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000원 선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다가 혹시라도 5,000원 선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접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증시가 추석 연휴로 휴장을 하고요. 또 FOMC도 예정돼 있죠. 그 중요한 이벤트 전에 내일이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반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엔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내일 지나면 또 연휴잖아요.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제 입으로 말씀드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근데 아까 종목 진단을 했어요.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도 체크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5일선을 좀 타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카지노 관련해서 여러분들 규제 완화 이슈가 있잖아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플러스 밸류업 이슈까지도 있는 상태. 지금 외국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메말라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연달아서 해주고 있고, 기관까지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이적인 상승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다. 연기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는 그런 수급들을 아마 아실 건데,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려봤고요. 일단은 지금 17,800원 오늘 종가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 17,800원 이하에서 좀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8,500원, 2차 목표가는 이제 19,000원 체크하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17,000원 정도 체크를 해주시자. 여기 지금 삼각 수렴형 여러분들, 삼각 수렴형 지금 나와 있고, 눌림목 구간 딱 5일선 정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5일선까지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오면 떡값 한번 벌어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대안주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일 추석 연휴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에서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전 8시 반 최충성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급등을 보여준 필옵틱스는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시공테크는 반등이 강할 것이다 보니까 4,000원 선에 도달한다면 비중이 축소해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녹시자 M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최충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